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최종 계약이 내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성급하게 대통령이 땡겨서 꼭 이번에 체코에 가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 계약 자체만 본다면 네. 저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꼭 가야만 예, 했던.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선 협상자의 지위를 이미 획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선 협상자의 지위에서 최대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 또 세부적인 것까지 협상하실 그렇죠. 지위는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예, 예. 예, 나서서 또 감으로써 뭔가 이제 매달리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건 아닐까. 아, 체코에게 야 우리랑 예, 좀 꼭 좀 우리 해줘 이거 이렇게. 정말 신경 쓰고 있으니까 잘해줘. 예. 뭐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 돼. 네. 이제 그런 거를 워딩을 여기서는 세일즈 외교에서 동맹, 뭐 원전 동맹의 원전 동맹. 단계로 격상되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당장 지금 이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체코 대통령이 한 워딩 자체도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 그러니까 체코 대통령의 그 워딩이 사실은 우리가 원전 동맹 나왔으면 거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게 없다. 대통령 입에서 그것도 딱 서가지고 기자회견 할 때 정확한 게 없다. 확실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러면 셈이어서. 도대체 왜 간 거야?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순방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될 만큼 그런 성과가 있었던 건가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의료 대란 문제도 굉장히 네. 심각하고 명절 직후에 막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더군다나 여사까지 동반해서 네. 이제 체코를 또 간다고 하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그리고 그 직전에 사실 지지율 조사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안 않았잖아요. 좋았습니다. 예. 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셨는데 네. 또다시 아까 말씀하신 뭐 24조 잭팟 이런 단어를 가지고 네. 뭔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출장을 가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24조의 성과라고 했는데 그 기사는 24조는 다 또 사라졌어요. 대통령 순방 전에는 24조의 성과가 날 거다라는 예고 기사가 많았지만 대통령 체코 갔다 온 다음에는 원전 동맹으로 기사의 기류가 바뀌었고 실제로 체코가 한국의 이 원전 건설할 때 그 자국의 기업 참여율을 60%를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 따지면은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6조 6천억밖에 안 된다라는 게 야당 계산인 거고.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24조 잭팟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이의 간극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주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어쨌든 이 계약을 따내면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뭐 다른 기업들에게 뭐 용역 대금으로 지급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큰 기회가 열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4조라는 숫자를 꺼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바라카 원전 때보다 2기밖에 안 되는데 24조니까 대금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0%는 현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 뭐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현지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되고 사실 원자력과 관련한 안전 규제가 굉장히 높아지고 세죠. 있거든요.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사실 프랑스에서 신규 원전을 많이 짓겠다는 계획은 발표했지만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안전 규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24조라는 거를 우리는 어쨌든 그 숫자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 적기에 예산 안에 이 원전을 지어야 될 텐데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점이 미리 계약 과정에서 좀 조정이 돼서 저희에게 최대한 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우리가 단단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라카 원전 수출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2009년에 수출했고 지금 이제 정산을 해보고 있는데 과연 이익이었는가? 예. 정말 따져보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정부가 제대로 된 계산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에 제출을 못 하고 네, 있어요. 저희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7월, 8월, 9월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뭐 사기업의 일이라는 걸 운운하고 아직 정산이 뭐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니 뭐 MOU 체결했다 막 성과를 부풀릴 때는 대통령이 가서 막 얘기해 놓고 나중에 국회에서 점검해 보려고 기록이나 자료를 그러니까요. 요구하면 그때는 사기업이라서 자료 줄 수 없다 이러면 이게 다 국민 세금과 연관돼 있는 건데 네, 우리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국민들이 꼼꼼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먼저 그렇게 발표를 할 때는 네. 저는 이런 공적인 통제 하에 우리가 공적인 통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발표하는 순간 사실은 그 국면으로 넘어가니까요. 네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정부는 계속 원전도 그렇고 그 이전 유전 개발 사업도 그렇고 빠르게 뭔가 좋은 소식을 조금 추상적인 워딩으로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면 기다려봐. 예. 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참아야지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박지혜 의원님처럼 꼼꼼하게 전문가들이 잘 검토해주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네. 그래서 영일만에서는 석유가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시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레우 박사는 브라질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액트지오는 지금 정상 가동이 되는 회사인가요? 이게 사실 국회 산자위가 네. 열려서 초반부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서 기자들이 기사조차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정말 먼저 국민께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산자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열립니까? 네,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중간에 뭐 작은 회의들은 있지만 근데 회의 때마다 저희가 그래도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 요구가 있어야 우리가 검증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료 요구를 하고 따져 묻고 끈질기게 지금 계속 줄기를 따라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유전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굉장히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물리 탐사 자료, 수치 자료만 가지고 여기가 뉴망 구조가 발견이 됐다. 이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경제성 평가도 어렵다는 그렇죠. 것이 이제 업계의 중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물리 탐사로 나온 구조가 예. 실제로 우리 물리 탐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확인을 하는 그걸 탐사 시추라고 하는데요. 네. 탐사 시추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이고 5개 뚫어서 5천억이 든다고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 하나 뚫어보고 아 진짜. 아 5개 안 뚫어요? 일단은 하나를 뚫어보고 예. 물론 5개까지 뚫어야 될 것 같지만 그 예. 이후 계획을 다시 논의하겠다. 산자부에서.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 한 개 뚫는데 1,000억 원 정도 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5개를 뚫을 거면은 5천억 원이니까 네. 예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렇죠. 2천억 원 이상 정부 재정이 들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만 뚫을 거기 때문에 하나만 예타 필요 없다. 일단은 하나만 뚫을 거기 때문에 예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결과를 봐서 2단계 사업은 또 다른 자금을 유치해서 하든 정부 재정을 가지고 하든 할 텐데 그때 예타를 받겠다라고 이제 태세를 전환을 한 상황이어서 네. 일단 저희가 하나 뚫은 결과를 지켜보고 아니 네, 세상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 입에서 5개 뚫어서 영일만에 석유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도 지지율이 21%로 최저치를 찍었고요. 이번에도 20%로 지지율 최저치를 찍으니 대통령이 또 석유에 이어서
저기 뭐야 다시 또 원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뭔가 잭팟을 터트려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네. 이런 방식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